안녕하세요. 세종문제TV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 있는 전원주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 물건 같은 경우도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들이 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청주 쪽에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잘 보시고 입찰가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주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174평, 건물 면적은 24.8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2억 4,500 정도였고요. 1회 유찰되고 1억 9,600. 매각기일은 8월 13일이니까요. 여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 도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고요. 뒤에서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전면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존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정원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 설치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단층 주택입니다. 위에 옥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조명도 정원 쪽에 따로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정원이 넓기 때문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요. 집 앞을 좀 예쁘게 꾸며서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좌측편으로 진입 그리고 주택의 출입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옆에 제시외 건물이고요. 보일러실로 사용을 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아까 이쪽으로 현관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방으로 보이죠? 방 1. 여기가 주방, 이쪽이 거실로 보이고요. 여기가 방 2, 큰 방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방 3. 방이 3개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추측은 되는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창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서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구조에 대해서. 지적도 보시면 지금 건물이 나왔고요. 토지는 두 필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분, 이 대지가 토지 한 필지, 이렇게 첫 번째 필지가 나왔고요.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전입니다. 농지. 이게 같이 나왔어요. 두 필지가 이번에 경매가 나왔다. 지금 이번에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22평 정도 되는데요. 크게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도로변에 붙은 이 필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어떤 주차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토지 1번 밭 23평 정도, 아까 짜투리 땅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 대지 부분은 151평입니다. 건물은 1층 단독주택이 23.8평, 24평 정도 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6년 5년 정도 된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보일러실이 있었죠. 매각에 포함되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 이분 같죠? 이분이 전입 확정 배당 신청을 했고요.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임차권 등기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은 나가야 될 타이밍에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딴 데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위에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건물 등기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고요. 채권 금액은 1억 6,400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셔야죠. 1순위 근저당권자 17년 4월 4일이고요. 임차인 전입일자는 18년 10월 12일. 근저당권이 빠르기 때문에 섬순위 임차인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1억 2천 배당 요구를 한 상태인데 얼마 배당을 받아가는지는 명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1억 6,400을 근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고 나면 현재 최저가가 1억 9천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이 된다라고 치면 3천만 원 정도 대략 여유 금액이 배당 금액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17년 4월 4일 다음 전입일자가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금액을 배당을 받아간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명도를 하고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이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압류가 청주시와 청주 세무서죠. 그러면 이게 지방세, 국세가 될 텐데 이런 세금들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세금이라면 이 임차인보다 앞서 선배당을 진행하는 거죠. 당해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금액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당해세 부분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다만 보통 여기 부동산에 걸려있는 그런 당해세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금액은 통상 없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임차인은 일부의 배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후보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청주고요. 청주시의 남쪽 부분에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청주 IC, 서청주 IC가 이쪽에 있어요. 고속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감은 있으나 그래도 국도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겠다 정도로 고속도로에 대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상당구청 그리고 남일면사무소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 단위 중심부 쪽으로의 접근성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한 3km 정도의 구청 그리고 면사무소 등등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쪽에는 청주의 어떤 개발 지역이죠. 우리 동남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이런 부분으로에 대한 접근성은 괜찮다. 자, 그리고 좀 당겨서 보시면은 이 위치고요. 25번 국도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올라타서 좌우로 이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청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쪽에 우체국 그리고 편의점 이쪽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일면 쪽에도 전원주택지를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 후보지가 여기고요. 이쪽에도 어느 정도의 전원주택지가 있고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이쪽에도 보시면 필지분할 도로개설에서 다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길 건너편에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남일면, 상당부 남일면 이 현장 쪽에도 이런 전원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죠. 청주의 남쪽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대전의 북부 쪽과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32번 국도를 타고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호수 대청호죠. 대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산책이라든지 바람 쐬러 많이 가시는 곳 대청호가 바로 인접해 있다. 거리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돌아 내려오시면은 한 5, 6km 정도의 대청호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 32번 국도를 통해서 대전으로의 접근성은 좋겠다. 바로 여기가 이제부터 대전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후보지는 여기인 거고요. 왼쪽 편으로 작년 8월이죠. 76만원. 임야 상태 보존 녹지. 용도 지역은 같은데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76만원에 거래가 되었죠. 땅의 모양새는 네모나게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땅 모양이 딱 주택지죠. 임야에 80만원 그러면 80만원 정도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45만원 지금 봤던 땅들에 비해서는 좀 싸지만 토지의 모양새가 살짝 아쉽죠. 여기가 도로인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도 뭐 필요 없는 어떤 땅이 연결된 모습인데 45만원에 거래된 내역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60만 원 정도 거래가 됐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 집을 짓기 온전한 모양의 땅 이 부분과 임야 이 두 필지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조금 내려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원주택지 새롭게 토목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다 최근에 거래된 거죠. 작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11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까지 그러면 100만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었다라는 점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지목은 농지 상태 그대로 농지인 상태에서 110만원, 130만원의 전원주택 부지가 최근에 거래가 됐다. 이 정도 보시면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죠. 우리 후보지 있는 쪽, 우리가 후보지가 여기고요. 이쪽에 있는 이런 땅들, 주택을 짓게끔 딱 필지 분할이 되어 있는 그 정도 면적의 땅들 임야 상태인데 7, 8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죠. 1번 임야 상태로 7, 80에 거래가 됐다. 임야고요. 자, 그리고 2번 우리 밑으로 좀 내려오셨으면 여기죠. 여기도 농지 그대로인 상태인데 작년에 110에서 130 그러면 한 120 정도 보겠습니다. 120 정도의 상당 농지 상태가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도 다 신설이 됐죠. 그리고 어떤 석축이라든지 토목공사들이 예쁘게 된 걸 감안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우리는 좀 낮게 봐도 될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임야 상태인데 7, 80이다. 토지의 모양새는 반듯하지만 임야 상태이기 때문에 산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어떤 산지 전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 위한 어떤 토목공사들 그런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7, 80을 평당 90만 원 정도로 우리는 대지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와 지목 변경이 완료된 대지이기 때문에 평당 90만 원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토지 평당 9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토지 면적 151평을 생각을 하게 되면 1억 3,600이라는 토지의 예상 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 입찰 최저가는 1억 9,6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 이번에 최저가에서 이 토지 가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빼주신다라고 하면 6,100만 원이 나오죠. 1,100. 이게 우리가 건물 가액이다 라고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건물이 24.8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평당 245만 원이라는 건물 평당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입찰 가격을 산정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은 준공난 지 5년 된 건물이다. 5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노후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플러스 우리 아까 전 있었죠. 밭 두 필지였는데 그 22평짜리 그 가액은 제가 이번 계산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뺐고요. 순수히 토지와 건물 가지고 한번 본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이 90만 원이라는 토지 단가를 실제 우리가 입찰할 때도 그만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 건물 가액 평당 24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내가 저 건물을 사서 저기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번에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저 금액으로 건물을 못 사겠다 라면 한 번 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청주에 있는 전원주택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